자, 9월 22일 불타는 주식둥이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이제 하락하면서 큰일 났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말아 올리면서 끝났고요. 코스피가 0.3% 하락 2,508포인트 겨우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4% 하락 857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쭉쭉 밀리면서 종목들 그리고 내 계좌의 수익률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오늘 종목들도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0.1% 하락 68,800원에 거래 마쳤고 에코프로가 1.4% 마이너스 95만 7천원, 포스코홀딩스도 1.4% 하락이었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좋았어요. 두산로보틱스 상장 기대감 계속 모아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로봇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줬고요. SPG가 16% 가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크게 기대할 것은 없었고요. 오늘 시장을 쭉 보셨던 분들은 역시나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 쪽집게 상담소에서 금쪽 상담소를 또 진행을 하는데요. 채팅창에 쭉 보시다가 궁금하신 코멘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코멘트들, 좋은 질문들 해주신 분 한 분께는 역시나 치킨 쿠폰 한 마리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운한 시장을 뒤로 하고 금쪽 상담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쪽 상담소. 오늘은 미국 주식 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동접자가 좀 평소보다는 많이 적은데 네. 뭐 장 보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이기도 하고 추석 연휴 앞두고 있고 뭐 시장도 안 좋고 이러니까 조금 동접자가 미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럴 때일수록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혹시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신다면. 네. 저 원래 AI 연구를 하다가 이제 때려치고 나왔죠.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주식 관련된 일도 하고 요식업도 하고 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 약간 그냥 미국 주식 리서치를 주로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도 좀 AI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 자꾸 뭐 NC 그러는데 저도 NC 쇼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현직이 아니라 전직입니다, 여러분. 전직. 어때요? 요즘 NC의 그런 흐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드는 게 그러니까 리니지가 원래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BM이 아니었어요. 하다가 그래요? 보니까 그 BM을 찾아간 건데 네. 그 BM의 도덕성을 차치하고 처음에 그 BM이 아니었는데 좌충우 돌아가면서 찾아갔던 게 원래 NC였는데 지금 회사가 바로 돈을 벌려고 해요.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연구나 뭐 그런 거에 돈을 안 쓰는 건 아니고 인력도 괜찮은 인력도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트라이를 조심스럽게 하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리니지 막 나왔을 때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이런 거 막 나왔을 때는 네네. BM이 확실히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많이 다르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는 게임성도 좀 실제로 좋았던 편이었고 그쵸. 그때 와우랑 비교했으면은 그때 시대를 봤으면은 게임성 자체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사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네. NC의 흐름. 앞에 일자 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오늘 그 준비해 오신 자료를 쭉 하면서 제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주로 해주실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미국 주식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꼭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일단 돈 되는 이야기도 할 건데 저는 약간 제가 투자를 두 가지로 해요. 예. 하나는 완전 쫀쫀하게 회계 보면서 얘가 턴어라운드가 보이니까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예. 그런 거 말고는 이제 흐린 눈으로 그냥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마가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아니면은 세계가 이렇게 바뀔 것 같으니까 바뀌는 길목에 맞춰서 투자하자 하는 건데 저는 그중에서 오늘은 후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추상적이고 애매한데 진짜 저게 돈이 돼? 하는 불안을 타고 오를 법한 주식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한번 가볼까요?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자,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빅테크 대 한국 빅테크 요거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자, 테크 전성 시대인데 이제는 뭐 주식 시장에서 기술적인 거 모르면 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반도체고 AI고 2차 전지고 이런 거를 쭉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사실 자료가 뭐 제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준비해오진 않아서 예.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만 일단 쭉 나와 있는데 예. 그 보시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시대를 주도할 것 같은 그런 트렌드는 제 생각에는 AI 플러스 기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AI만 가지고 하는 건 제 생각엔 큰 의미가 없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AI가 그냥 있는 건 기술이잖아요. 기술 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AI가 다른 분야랑 접합이 돼가지고 알파를 만들어낸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야들이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가 일단 국장에서 마케팅 쪽.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 에코 마케팅 같은 애들이 되게 잘해요. AI를 써서 한 거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해요? 어떻게 해요? 얘는 맘카페의 제왕이에요. 아. 근데 맘카페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바이럴 콘텐츠 같은 걸 AI로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그래서 RPA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제 참고로 에코 마케팅은 에코 프로랑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에코 돌림자긴 한데 상관없어요. 네. 그때 에코 막 미친 듯이 갈 때 에코 마케팅도 같이 막 올라가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똑같은 게 미국 주식에서도 줌이 잘 갔는데 네. 그 Z5OM 티커가 다른 주식인 적이 있었어요. 걔가 잘 갔어요. 원래 근데 약간 똑같습니다. 그런, 네, 그런 원래 똑같아요. 현상이 네. 좀 있네요. 그래서 에코 마케팅, 네, 에코 그래서 마케팅이 그런 데도 괜찮고 네. 전 RPA 회사 중에서 리파인 RPA가 뭐예요? RPA가 이제 그 로봇을 이용한 사무자동화인데 로봇이라는 게 이게 소프트웨어 봇 네. 그러니까 진짜 하드웨어 로봇이 아니라 네. 지금 국장에서 잘 가는 그 로봇이랑 다른 로봇입니다. 그냥 소프트웨어 봇을 이용해서 이제 사무자동화를 하는 애들. 그래서 얘네는 어떤 거 해주냐면은 등기부등본이 이제 자동으로 떼서 볼 수가 있어요. 떼서 얘 전세금은 몇 프로를 누가 들고 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권리 분석해가지고 이제 허그 같은 데다가 이제 돈 받고 파는 그런 이제 B2B 기업인데 얘네가 돈을 잘 버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돈을 잘 버는데 기술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기술력이 없는데 돈을 잘 번다는 건 사업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기술력이 없으니까 조만간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신사업을 열심히 하긴 해요. 얘네 지금 쌓인 현금이 1,000억 정도 되니까 그거 신사업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이걸 왜 좋게 보냐면은 제가 이걸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얘네는 그게 있어요. 남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되게 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사실 비슷한 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 저도 실제로 비슷한 거 만들고 있고 좀 다른 분야에서. 근데 얘네는 돈을 잘 벌었잖아 거기서.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여기를 잘 진입을 안 해요. 있는 것도 몰라서. 예.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좀 본의 아니게 해자를 많이 잘 쌓았어요. 왜냐면 이게 얘네가 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했어요. 예. 그걸 무료로 풀거나 가격 경쟁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진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괜찮고 저는 더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더존. 네, 더존은 이제 모든 세무사들이 쓰는 RPA, 약간 ERP 툴인데 여기도 RPA가 붙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나중에는 언젠가 붙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미장 쪽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 AI가 잘할 애들이 이제 RPA 쪽. 그런데 미장의 RPA는 UiPath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 괜찮아 보이고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가 되게 재밌는 게 네. 바이오가 되게 많은 후보 물질이 있으면은 여기서 잘 찍기를 하는 게 일단 처음에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AI가 찍기를 진짜 잘해요. 단순 반복의 그림들을 좀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럼요. 진짜 찍기.
찍기? 예를 들어가 찍기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챗GPT가 지금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뒤에 구성이 돼 있는 구성 자체는 예. 얘가 그 유튜브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문장을 만들잖아요. 문장을 만들 때 앞에 문장 단어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단어를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영어다 하면 영어에 뭐 단어가 10만 개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럼 매 단어를 생성할 때마다 10만 지 선다를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런 찍기를 잘해가지고 문장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의미를 알고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 이것도 픽셀이 255, 255, 255 그 보면 한 8만 개 정도의 이제 보기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잘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지 선다를 엄청나게 많이 잘 푸는 애가 AI예요. 그래가지고 찍기를 잘한다고 보는 게 타당해요. 그러니까 찍신인데, 근데 그럼 이 찍신이 어디서 좀 유의미하냐 하면은 가장 유의미한 게 제가 볼 땐 바이오 쪽 진짜 좋아요. 바이오 쪽은 찍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찍기를 잘해야 된다 말을 하냐면은 후보물질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어떤 애가 잘할지 이런 거를 이제 생화학 전공한 애들이 속된 말로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휴리스틱으로 때려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돼. 그럼 다른 거 해보 이런 식인데 이런 찍기를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AI 가지고 신약 개발하겠다는 거는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를 냅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유의미하냐면은 코로나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보를 한 다음에 백신을 만들잖아요. 원래는 그때 후보물질 출하는 게 몇 년이 걸려요. 네. 근데 코로나 때는 19시간 걸렸어요. AI 써가지고. 원래 몇 년 걸릴 게 몇 년도 뭐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아놓고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 자, 박사급 모아놓고 몇 년 걸리는 게 이게 그냥 컴퓨터 가지고 쫙 돌려놓으니까 19시간 만에 풀렸으면 이거는 혁신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유의미한 게 맞아요, 실제로. 앞으로도 잘 갈 것 같아요. 요거는 바이오, 그럼 AI가 합친 거는 국내에도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내는 아직까지는 상장사 중에는 없는데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전 링크드인 기반 투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링크드인에서 좀 똑똑한 애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사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똑똑한 애들이 알아서 잘 가가지고 알아서 회사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것도 뭐 로직은 있네요. 예. 로직은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공학 다루는 애들이 바이오 쪽을 많이 가요, 지금. 바이오. 네. 그래요. AI 플러스 바이오 쪽을 많이 가요. 이게 뒷단을 보면은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및 뇌공학과라고 그냥 바이오 플러스 IT 학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학과요? 바이오 및 뇌공학과라고 하는데 바이오 및 뇌공학과. 근데 솔직히 뇌공학은 잘 모르겠고 그냥 바이오 플러스 IT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이제 10년 전부터 기르던 애들이 이제 박사를 따가지고 나가서 슬슬 창업을 해요. 네. 근데 거기 IT 애들도 붙고 퀀트 애들도 붙고 똑똑한 애들이 다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년 뒤에는 그럼 이제 성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쯤부터는 좀 바이오 쪽 진짜 진지하게 볼 만하고 그거 전에 사전에 나온 게 루닛 같은 거고. 그래가 제가 볼 때는 루닛이 꼽히면은 TOP인 애들이 아마 5년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런 애들 바라보는 거 너무 좋고 내가 비상장 좀 접근이 가능하면 그런 거 보는 거 좋고 그래서 그런 쪽이 괜찮은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용한다면 상장사 중에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은 없다.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다. 네. 근데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막 뭐 셀트리온이나 막 이런 그런 진짜 유명한 바이오 기업들이 왜 이분들 안 데려가는 거예요? 안 데려간다기보다는 자기가 안 가죠. 왜요? 돈 더 벌어야죠. 벤처로 창업을 해가지고 아예 크게 키우려고. 여러분 아예 똑똑하면요 중퇴하고 회사를 취업을 안 해요. 이게 제가 거기에 있는 게 제 주변에 똑똑한 애들 중에서 중퇴 안 한 애가 없어요.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중퇴를 한단 말이에요. 별 게 없으니까. 전 졸업 다 해버렸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전 대학원까지 갔으니까 진짜 망한 거고. 저도 망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에 엑시스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있어도 거기를 바로 갈 이유는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와 AI 그리고 미래에 정말 비전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라는 기업들은 좀 비상장 주식 쪽에는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애들이 언젠가는 상장을 하든지 인수가 될 텐데 인수하면 인수한 주식 사면 되고 이제 상장되면 상장될 때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약간 저는 지금 곧 상장할 것 같은 주식 중에서 보고 있는 셀렉트 스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이 이제 AI 쪽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거든요. 얘네가 데이터 만들어주는 기업인데 근데 데이터 만들어주는 기업으로서 얘네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해요. 아마 곧 상장할 거예요. 셀렉트 스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셀렉트 스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국장에서는 저는 그 정도 보고 비상장 중에서 곧 상장할 것 같은 애들은 트리찌 같은 애들. 어떤 거요? 트리찌? 트리찌? 이것도 잘 모르시는데 이게 농산물 쿠팡이거든요. 농산물 쿠팡. 네, 인터내셔널하게 돌아요. 국제적으로 도는 애들인데 한국 회사기는 해요. 근데 얘네도 잘할 것 같아요. 얘네 실제로 사업도 괜찮게 하고 적자는 많이 나는데 어차피 뭐 그거 원래 예상된 적자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IT나 AI를 IT에서 잘하는 건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IT나 AI 가지고 다른 분야에 가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킨 애들이 있거든요. 아하. 근데 그런 애들이 크게 먹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기존 빅테크를 볼게요.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애도 있고 애플, 아마존, 테슬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근데 얘네들이 대부분 가지고 하는 사업 그 비행이 뭐냐면은 광고예요. 온라인 광고 시장. 그렇죠. 그래서 페북이랑 구글은 대놓고 그냥 광고가 메인이고 그렇죠. 아마존이 광고를 미친 듯이 잘하는 거 아세요? 아마존이 AWS만큼 광고를 벌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원툴이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이제 그런 건데 그럼 온라인 광고 시장의 사이즈는 얼마나 되느냐 네. 하면은 글로벌리 한 600조 정도 돼요. 커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식업 같은 건 한 7,200조. 와. 예, 자동차는 막 1경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 시장은 요만한 시장이에요 사실. 네. 그거를 큰 기업들이 다 나눠 먹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큰 기업들이 나눠 먹고 있는데 네. 거기서 박터지게 구글이랑 경쟁하는 것보다 그쪽에 차라리 AI 쪽 경쟁자가 없는 애들이 이제 요식업이나 자동차 쪽은 상대적으로 덜하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이제 진짜 박터지는데 네. 뭐 요식업이나 정유나 이런 쪽은 덜하단 말이에요. 그런 쪽을 가가지고 혁신을 일으키면은 훨씬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AI나 이런 거를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저는 일반적으로 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AI를 만약에 요식업에 갖고 온다? 그러면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레시피를 진짜 잘 만들어요. 저는 이거 프로타입 만들어 보는 중인데 개인적으로. 네, 챗GPT를 잘 이제 훈련을 시키면은 레시피 개발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레시피 개발을? 네. 레시피 개발이 왜 그러냐면 레시피 개발도 뜯기거든요. 네. 어차피 내가 프랜차이즈를 한다 치면은 네. 제가 다이닝 할 생각 없고 다이닝은 요리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 AI로 좀 비벼보겠다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겨우 쓸 수 있는 식재료는 몇백 가지 안 돼요. 많아봐야 진짜 200, 300개? 네. 어차피 CJ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만 해주기 못해요. 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도 몇 가지 안 돼요. 왜냐면 나는 복잡한 거 못 하거든. 네. 그냥 뭐 튀기고 찌고 뭐 이런 볶고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땡땡 할머니 맥주처럼.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얘가 이 레시피가 결국 그런 정해진 보기 안에서 찍기 문제거든요. 이렇게 찍기를 하는 거를 근데 AI가 굉장히 잘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네.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AI 그 의료 애매하다고 말한 거는 그 룬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진단기기 말고 제약 쪽에서, 그러니까 신약개발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애매하다. 하나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살짝 애매했던 걸 기억해요. 마지막에 스터디해봤을 때는. 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식업 쪽도 괜찮고 정유는 실제로 좀 내고 있어요. 실적을. 정유? 네, 정유. AI. 석유 캐는 거. 네. AI랑? 네, AI랑. 어떻게요? 뭐 저도 어떻게 내는지 솔직히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BP라는 정유 회사가 있거든요. 알죠. 네, 걔네가 총 100조짜리 회사예요. 근데 걔네가 팔란티리랑 협업해가지고 이제 그 배럴당 정제 원가를 14불에서 6불로 낮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해보면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들 하는 게 본업인데 사실 미국 주식 리서치가 아니라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람 몇 명 자르면 원가 반으로 줄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AI를 접목시켜서 일의 효율성을 높여서 그쵸. 인력을 좀 감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로.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군대에서도 전투병이 한 명 있으면 행정병이 3명 있어요. 근데 이 3명 있는 행정병에서 2명을 AI로 대체하면은 비용은 거의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AI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유회사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BP에서 됐으면 다른 정유회사 엑소모빌이라고 안 될까요? 비슷하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AI를 지금 투자 아이디어는 AI를 다른 더 큰 시장으로 아예 가지고 나가서 네네. 사실 AI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빅테크 기업인데 또 다른 그런 인더스트리에서는 사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 손이 안 뻗어가 있으니까 그쵸, 예.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런데 접목시켜서 AI 의료거나 AI 뭐 요식업이거나 AI 뭐 정유거나 그쵸, 이런 식으로 예. 같이 가져가는 기업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먹으면은 시장 훨씬 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라고 하지만 얘네가 있는 시장은 별로 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포지만 방구석 여포야. 네. 그래가지고 방구석 여포가 아니라 진짜 여포가 되고 싶으면은 큰 시장에서 시장으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랑 애플은 다른 빅테크랑 좀 달라요. 폰 시장은 진짜 큰 시장이고 자동차 시장도 진짜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테크를 가지고 계속 혁신을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걔네는 좀 다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랑 좀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광고 비중이 너무 낮아요. 다른 애들은 광고 비중이 높잖아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IT에서 IT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플랫폼 아니면은 광고로 돌아가요.
결과적으로 그냥 플랫폼도 광고로 돌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돌고 그래가지고 좀 그냥 제가 볼 때는 결국 AI를 가지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 중요한 말이 그 채팅에서 나왔어요. 네. 얘네들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쳐요. 아, 맞아요. 여기 AI의 있잖아요. 가장 큰 단점이에요, 지금. 세코님이 네. 아직 AI는 너무 초창기 느낌인디 네. 바드나 챗GPT 써보면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신뢰가 떨어지던디.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얘네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거 돌려가지고 딥러닝해서 그거를 이제 진짜 돈 벌 수 있는 데서 뭐 여러 가지 팔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챗GPT가 되게 선풍적인 건 맞는데 예. 얘가 왜 거짓말하냐 하면 예. 얘는 찍기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찍기. 네. 그러니까 얘가 알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럴듯한 단어를 잘 찍어주는 거예요. 제일 정답 예. 같은 걸. 예. 근데 정답이 얘는 모르잖아요. 정답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말한 말에서 가장 그럴듯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예를 들어 내가 뭐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은 미국 대통령은 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누구를 다 찍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는 단어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럴듯한 고유명사를 말해주면 다 그럴듯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찍기를 정말 잘하는 거에 가깝지. 얘가 완전 사실만 말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사실만 말해야 되는 그런 문제만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찍기만 잘해가지고 내가 찍은 거 5개 안에 정답이 있으면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후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찍어야 되는 맞아요. 그 네. 수행을 AI가 해주는 네네. 거니까. 그래서 확률이 높으면은 문제 없는 그런 태스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법 같은 건 좀 제가 볼 때 애매해요. 법 같은 건 찍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법이 예를 들어 내가 보니까 판사가 98% 확률로 사용입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는 어떤 거에서 의거해서 사용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뭐 98% 사용이다 이러면 저는 좀 애매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은 조금 나중에 적용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주가를 찍는다. 네. 그럼 위아래만 잘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를 한 60% 맞추고 아래로 그러니까 위아래 맞추는 거 60% 맞춘다 하면 예. 충분히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쓰기가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트레이딩은 잘해요. 예, 트레이딩 잘하고 그래서 그리고 바이오 그런 거 잘하고 그다음 요식업 같은 것도 레시피도 제가 아까 찍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찍어가지고 만들어봤는데 만들어서 잘 되면 쓰고 안 되면 안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찍기 잘하는 거에서 레시피도 쓸만하고 그리고 사람 일 대체하는 것도 보면은 네. 사람 일 대체한다고 할 때 얘가 95%를 맞추면은 네. 완벽 대체는 안 한대요, 솔직히. 근데 10명 뽑을 거를 한 2명 뽑아가지고 대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용 절감할 때는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네가 그러니까 뭐 틀린 말 하기 때문에 쓸모가 완전히 없다. 이것도 네. 좀 극단적인 말이고 그렇다고 얘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죽었다. 이것도 완전 극단적인 말이에요. 네. 현실은 어딘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 사이 어딘가를 볼 때 사람을 대체하기에 유용한 건 맞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알파를 많이 먹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얘네들이 꼭 주가가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냐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약간 실제로 뭔가 실물이 돌고 돈이 크고 시장이 큰 그런 곳에서 AI나 IT 접목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잘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의 이제 그냥 메인 투자 아이디어고요. 메인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네네. AI 플러스 뭐인 거를 사라. 네, 근데 거기서 뭐가 뭐냐 이게 이제 제 고민인 거죠 요새. 근데 AI 의료는 진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또 주가를 보면 룬시 뷰노나 뭐 JLK나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또 팩트기도 하니까 이 근데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의료에서 진단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다른 의료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시세를 줄 애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크게 걱정 안 하고요. 그냥 뭐 룬이 내가 올라가지 아깝다 그러면은 뭐 몇 년 뒤에 보나마나 AI 가지고 신약 개발하겠다는 회사 나올 텐데 미국에서는 이미 있으니까 사실 한국에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신테카바이오 약간 비슷한 거 신테카바이오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비슷한 그런 거 하는 건데.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땐 신테카바이오 사느니 그냥 리컬전이나 슈레딩거 같은 미국 주식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죠. 리컬전 슈레딩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약간 애매하다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의료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맞고요. 예. 근데 저는 의료를 탑픽으로 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료는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능이 좋더라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료는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제가 아까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잘 후보물질 찍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태스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얘가 왜 잘 되는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기전을 밝혀줘야 돼요. 근데 이건 또 AI가 잘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BM을 잡을지는 하기 나름인데 네. 어떤 식의 BM이 가능하냐면은 뭐 해서 이상까지 통과한 애들 중에서 AI로 잘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얘네가 한 후보물질이 좀 더 잘 될 것 같아가 내가 볼 땐 좀만 고치면 잘 될 것 같다는 후보물질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파이프라인 이상 때 사요.
자기네들이 잘 고쳐가 삼성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팔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BM이 AI를 할 때 적합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런 애들은 상장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아. 지들끼리 돈 잘 벌 테니까. 아하, 사모펀드처럼 거의 굴러가겠죠. 어허. 근데 이런 식의 BM이 상장하면 돈이 되는데 상장한 거니까 그러면 살만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AI 주로 이제 뭐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AI 진짜 잘하는 그런 기업들 있어요? 네이버는 꽤 잘해요. 네이버는 꽤 잘해요. 네, 카카오는 제가 잘 모르겠고 솔직히 카카오 아직 카카오는 안 죄송합니다. 나왔잖아요. 네.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AI 팀은 다 있었던 건데 원래 카카오 브레인도 있고 카카오 내부 AI도 있고 엔터프라이즈도 AI 쓰고 다 쓰거든요. 쓰는 거는.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네이버는 확실히 많이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실제로 성과를 좀 냈어요. 어떤 성과를 냈냐면은 네이버가 광고 기업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기업에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하면은 사람이 1분당 체류할 때 버는 돈이 있잖아요. 그걸 AI를 통해서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좀 더 최적화를 잘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AI가 이미 득을 잘 보고 있고 첫 번째로 앞으로도 AI 가지고 득을 볼 만한 여지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네이버 웹툰은 사실 미국 회사지만 뭐 굳이 따지면은 네이버 웹툰도 이제 AI 가지고 득을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게 네이버 웹툰에 있는 웹툰들이 좀 해적판이 덜해요. 왜 덜하냐면은 얘네가 IT 기술을 이건 AI라기보다 IT 기술인데 IT 기술을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웹툰 중에서 네이버 웹툰 불펌한 거를 잘 찾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툴레이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네이버 웹툰이 좀 더 알파를 가져요. 그런 부분에서 얘는 기술을 이미 잘 써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큐라고 나왔는데 서비스가 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네이버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한국 내 빅테크들을 보면은 살짝 아쉬운 게 한국이 시장이 작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이 작으니까 얘네가 외국을 잘 진출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외국 진출에 꽤 진심이에요. 라인도 그렇고 물론 라인이랑 네이버는 다른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건 라인도 그렇고 이제 동남아 진출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봤을 때 네이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이버는 나쁘지 않다. 근데 카카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요거는 아까 그 AI랑 다른 산업을 붙여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그 기업들이 그 AI의 원천 기술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원천 기술은 다 또이또이해졌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래요? 다 오픈 AI 거 갖다 쓰든지 아니 허깅 페이스 같은 데서 있는 거 갖다 쓰면서 그냥 파인튜닝 하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GPT가 거기서 돈 버는 거잖아요. 사실 그 기업들이 갖다 쓰는 그쵸, 거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서 돈 건데. 버는 것도 있고 사실 오픈 AI의 BM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건 따로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걸 갖다 쓰는 거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많이 수취하지는 않아요. 그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AI 쪽이 되게 웃긴 게 AI 쪽이 한동안 정말 오픈된 게 너무 과할 정도로 오픈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으로 오픈이 되었었냐 하면은 제가 NC에 있을 때 번역기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NC 번역기랑 네이버 번역기랑 구글 번역기랑 아키텍처가 큰 맥락에서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장담하냐면은 구글에서 자기네 번역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되게 상세하게 그냥 보여줘요. 오픈했어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AI에서의 핵심 기술은 사실 아키텍처나 그런 거보다는 그 데이터에 가까워요. 그렇죠. 데이터랑 그다음에 슈퍼컴퓨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돈으로 밀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은 AI를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네요. 중국이 가장 유리하죠. 중국? 굳이 따지면은. 중국은 개인정보도 없으니까 다 그냥 데이터 쏟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넥스트 테슬라가 중국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테슬라 보고 좋아하는 이유가 자율주행 데이터 많아서 그랬는데 중국에서 공산당에서 각 잡고 몰아주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데이터는 중국에서 가장 많으니까 중국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얘는 공산당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단 제끼고. 그럼 그렇게 보면은 국내에 특화된 데이터 많이 모을 수 있으면 국내에서도 승부가 가능한 거예요. 네이버는 그런 걸 잘하는 거고 구글은 글로벌리 모든 데이터 모으는 거 많이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뭘 할지는 넥스트비엠은 좀 봐야겠지만 그건 좀 애매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돈을 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좋은 거는 이제 아마존 같은 애들이 되게 스마트하게 플레이해요. 어떤 말이냐면은 얘네는 AI 기술이 딸려도 돈을 잘 버는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존이 AWS 가지고 돈을 벌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원툴로 알아요. 근데 클라우드 원툴이 아니에요, 얘네는. 그럼요. 이제 광고 기업이에요, 반 정도는. 반은 클라우드, 반은 광고예요. 어디다가 어떻게 뭘 광고해요? 아마존에 광고하죠. 아마존에 자기 셀러들이 광고를 하죠.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은 구글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광고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면은
이런 거를 검색한 애들은 뭐를 살 것 같다는 걸 푸는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신생아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그런 뭐 기저귀 같은 거, 그런 거를 푸는 거고 이제 그 뭐냐 아마존에서는 내가 예전에 이런 걸 샀던 애들은 뭘 살까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문제가 훨씬 쉬워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AI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덜 투자를 하더라도 훨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광고 시장,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아마존이 미친 듯이 잘 가요. 어허. 그 점유율 자체는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8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마존이 그냥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른 애들이 못 가진 데이터인데 이 차이가 그 차이를 크게 벌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광고 배출이 지금 많이 나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전반적인 AI 기술 그리고 뭐 테크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계시니까 미국 시장에서 매력적인,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혹은 뭐 그런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 아까 그 얘기해 주신 거 말고 네. 좀 딥하게. 좀 딥하게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내가 안전한 주식 사고 싶다 하면 전 네이버 사는 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이버. 한국에서는 AI 가장 잘하는 건 팩트예요. 네. 한국에서 A100이라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최신 GPU 네네. 들어왔을 때 네이버가 물량 다 쓸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AI가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가장 잘하는 추에 들어간 건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건 확실히 맞고. 근데 네이버도 사실 카카오가 이것저것 해도 사실은 여론도 안 좋고 좀 주가도 못 가는 이유가 뭐 하나 잘 되려 그러면은 쪼개고 또 올리고 쪼개고 또 올리고 그쵸. 경영진은 뭐 거기서 딱 챙겨서 가고 그쵸. 이러니까 네이버도 지금 웹툰 쪼갠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근데 그거는 좀 완전 잘못된 게 네. 네이버 웹툰 애초에 미국 회사예요. 쪼개진 게 아니라 원래 쪼개져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 웹툰의 그런 매출 구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이버 웹툰 미국 주식으로 들어가죠. 그럼 네이버 네. 실적에는 네이버 웹툰 실적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연결 실적. 연결회사로는 들어가겠죠. 예. 근데 어차피 연결회사로 들어가는 거는 뭐 분할 상장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요즘은 다른 시장에 분할 상장하면은 여기에 이제 투자자 투심이 바뀔 일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지 않는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뭐 네이버는 이때까지 분할 상장 별로 안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막 카카오랑은 그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얘네도. 근데 네이버 웹툰이 가장 그게 선두주자인데 그렇죠. 네이버 웹툰 애초에 많이 다르다. 얘네 하면 나스닥에 상장할 건데 뭐 그게 그런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완전 다르게 보는 게 다른 맞고. 얘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는 살짝 저평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랑 쿠팡 주가가 얼추 비슷하게 가요. 네. 근데 쿠팡이 한국에서 먹은 이제 이커머스 마켓 쉐어만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의 한 사업 부문이 쿠팡이랑 대충 얼추 비슷한데 근데 시가총액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가 저평가거나 쿠팡이 고평가인 건데 쿠팡이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주가는 계속 잘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저평가로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롱런에서 하는 말이지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심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네이버에서 만든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공개를 했는데 성능이 너무 별로라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빠지는 건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네이버 자체가 펀더멘탈은 꽤 탄탄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국내에서는 네이버, 네, 해외에서는 국내에서 네이버고 해외에서는 저는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주식은 원래는 카바나였어요. 카바나가 사실 이거 AI 주식이 아닌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얘네가 IT를 가지고 되게 파편화된 중고차 시장이라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쨌거나 잘 끌어올렸어요. 그런 부분을 전 되게 높게 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카바나가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네. 이번에 금리 올라가면 또 얘네도 꽤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이제 하이얼 폴 롱거리 되면 얘네 영향을 좀 크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살 거는 조금 애매한데 근데 이제 그거 이전에 이제 어쨌거나 얘네가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인 건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네. 얘네만큼 시장 점유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케이스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네도 전 밝게 보는 부분이 좀 있고 AI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고차에서? 뭐 그거는 지금 AI 안 써요. 지금 IT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IT로. 네.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가지고 IT로 데이터 모으면 나중에 AI 가지고 뭘 그렇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데이터를 모으면은 데이터 가지고 뭔가 하면은 그게 그냥 다 뭉뚱그려 AI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데이터만 모으는 것만 해도 유의미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미국 주식에서는 카바나를 좋게 봤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게 오픈도어라고 있어요. 오픈도어? 오픈도어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이 돼야지 좋거든요. 예. 근데 얘네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얘네는 자기네들이 만든 모델 가지고 저평가된 거주용 집을 사요. 근데 그걸 리모델링 시켜서 비싸게 팔아요. 그 차익을 먹는 게 얘네 메인 BM이거든요. 그거랑 주담대
두 개를 하는데 결국 이제 얘네 본질은 그거예요. 얘네 본질은 주거용 부동산을 AI로 잘 밸류에이션을 하자 이거예요. 가치 평가를.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얘네가 잘 될 가능성은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네가 지금 미국 부동산의 현황상 지금 주가가 좋을 수는 없어요. 지금 미국 부동산이 거래 절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풀릴 때 슬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몇 년까지 걸릴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 이게 몇 년 걸리면은 미국 연준에서 가장 싫어요. 왜 그러면 연준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어쨌든 끌어내리고 싶은데 네. 인플레이션이 솔직히 거의 다 끌어내려졌어요. 근데 안 끌어내려진 게 딱 세 개인데 트랜스포테이션 있고 쉘터 있고 에너지 있단 말이에요. 네. 유가야 뭐 그렇다 치고 유가는 좀 대외적 요인도 많으니까 그 트랜스포테이션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냥 코로나 끝났으니까 올라가는 게 맞죠. 네. 그럼 쉘터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네. 쉘터 끌어내리려면 그렇게 오랫동안 집값이 거래 절벽이면은 끌어내려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줘서라도 그걸 끌어내리겠죠. 그걸 끌어낼 때 거래량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럴 때 그냥 다시 보면 될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거래량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제 신규 주택 착공에 관련된 회사들 보는 게 맞고 걔네들이 뭔가 잘 가서 실제로 신규 주택 착공이 많이 되고 재고 주택이 올라가면은 그때 순환매 가지고 바꾸는 게 맞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코님께서 채팅 열심히 쳐주고 계시네요. 나랑 같은 생각이다. 네이버 마켓에서 판매량 장난 아닌데 쿠팡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인 듯. 네이버 쇼핑이 인간적으로 쿠팡보다 싸기도 하고 리워드 정책도 좋음. 근데 쿠팡은 새벽 배송 하나 때문에 평가액이 너무 높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제가 쭉 지금 막 들어보면 사실은 어떤 산업에서 누가 AI를 가지고 접목시켜서 거기서 잘 되든 못 되든 어쨌든 간에 지금 들어보면 하나로 귀결되지 않나? 그것은 엔비디아의 칩. AI가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막 퍼진다고 하면 일단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진짜 많은데 말 끊어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어차피 질문은 그거였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를 닷컴 버블 때로 보면 시스코예요. 근데 시스코가 끝까지 잘 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걔는 인프라 주식이니까. 원래 인프라보다 콘텐츠가 잘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꺾일 때가 언젠가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좀 꺾이고 있고 하지만 근데 엔비디아 확 꺾이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AI 버블 올 거예요. 왜냐면은 엔비디아 확 꺾인 건 언제 확 꺾일 거냐면은 지금 왜 엔비디아가 잘 가느냐 하면은 너도 나도 일단 AI 해봐야겠다. 그쵸, 다 찍먹을 하려니까 잘 가는 건데 그쵸. 이거는 위너 테이크스 롤이에요. 그러니까 승자가 다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위너 그래서 테이크스 오픈 AI가 그냥 가장 잘한다 확정이 되면은 다른 애들은 엔비디아 칩 이제 안 사요. 얘네만 사갈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럼 그때 확 꺾이겠죠. 네. 그럴 때가 진정한 버블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때는 뭘 할 거냐면 애들이 그때가 왜 버블의 시작이에요? 그때가 왜 버블의 시작이냐면 애들이 그럼 우리 자체 개발하는 거 때려치고 오픈 AI 그 AI 가져다가 돈 되는 거 찾자. 그때부터는 진짜 돈 되는 거 볼 거예요. 너도 나도 AI. 지금은 AI 가지고 돈 버는 애 별로 없어요. 지금 AI 가지고 돈을 많이 쓰지 버는 애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버는 애가 없는 건 아니지만 버는 거보다 많이 쓸 거예요 보통 높은 확률로.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AI가 KPX 사업이에요. KPX 사업, 설비 투자 사업.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챗GPT 있잖아요. 그 챗GPT 보면은 챗GPT를 만든 컴퓨터 있잖아요. 그 컴퓨터 원가가 거의 1조일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1조짜리 KPX 사업인데 이거 그냥 진짜 KPX 사업 맞거든요. 이걸 모든 회사가 할 수는 없어요. 이걸 지금 모든 회사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고평가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얘네가 꺾이고 그럼 인프라는 얘네 거 쓰자. 그다음에 돈은 그럼 어떻게 벌지 고민해보자. 그때부터 BM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도가 더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럼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닷컴 버블에서 그냥 어떤 비즈니스든 일단 닷컴을 붙여보자 하는 식으로 막 우주슨 진짜 속된 말로 멍멍이나 소나 다 그냥 이제 다 AI 가지고 뭘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많이. 왜냐면 오픈 AI가 서비스가 완비가 돼가지고 나오면은 지금 아직까지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 6번인가 API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손해를 받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멈추는 일 없이 이제 더 인프라가 완비가 되면은 그 인프라 위에서 이제 애들이 진짜로 콘텐츠 사업을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게 이제 어떤 IT 프로덕트를 만들든 제가 말한 뭐 레시피 만드는 거 만들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막 찍어내는 그런 거 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하면은 걔네들이 다 기대감에 미쳐가지고 버블이 그때 진짜 낄 거예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도 시스코가 꺾이면서 진짜 닷컴 버블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주식이 더 잘 가는 건 원래 말이 안 돼요. 인프라는 어쨌거나 그냥 인프라는 어쨌거나 인프라일 뿐이지 인프라 주식이 잘 간다는 거는 아직 버블이 안 왔다는 소리예요. 그 AI에서 승자가 다 독식한다. 위너 텍스 올이라는 그 분기점은 뭐예요? 지금은 너도 나도 그 엔비디아 칩 사가지고 데이터 쫙쫙 모아가지고 딥러닝 시키고 근데 누가 그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뭡니까? 위너가 한 명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링크드인 기반 투자가 진짜 좋은 게 지금 그 GPT에서 T가 트랜스포머거든요. 네. 그 트랜스포머 논문을 쓴 사람 8명이 있어요. 그 8명 원래는 다 구글 브레인에 있었거든요. 구글이나. 네. 걔네가 지금 구글에 남은 애가 딱 한 명 있어요. 나머지는 다 스타트업 가 있어요. 얘네가 어딘가 회사로 모이면 그때 끝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링크드인 기반 투자는 딥테크에서는 진짜 유의미해요. 왜냐면 솔직히 많아봐야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0명들이 어디 회사에 있는지 알면은 다음번에 넥스트 기술 잘할 애들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솔직히. 그냥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은 춘추전공 시대가 맞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볼 때 아직 진정한 버블은 안 온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질문이 있어가지고 요거 한두 개 정도 시간은 한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 말티님께서 여기는 없는데 아까 1000만 원이 있다면 지금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이렇게 1000만 원 있으시다면 어떤 거에 투자하실 건지 너무 현실적인 질문인가요?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지금 뭐 국채, 뭐 달러, 뭐 주식,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딱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 현금 보유 이것도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저라면은 일본 주식 볼 것 같은데. 일본 주식? 네. 제가 미국 주식 이야기 실컷 하고 일본 주식 이야기 좀 죄송한데.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한 것들은 어쨌거나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얘기고, 그러니까 2025년까지를 저는 버블이 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2025년, 2년 정도? 네, 2년 정도 앞으로 버블이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 이전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럼 뭐가 좋을까 보면 지금 일본이 엔화도 계속 낮아요. 네. 앞으로 낮추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BOJ도 금리 동결하고 하는 거 보니까 계속 그냥 낮게 유지하겠다는 건데 네. 엔저가 진짜 아베의 유지거든요. 근데 아베의 유지뿐만 아니라 일본 자민당의 유지예요. 왜 그러면 일본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엔저니까. 근데 원래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뭔가 이슈가 터지면 엔화가 무조건 올라갔으니까. 네. 막 트럼프 당선되면 엔화 오르고 막 유럽에서 뭐 터지면 엔화 오르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엔저가 귀신처럼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기업들이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이미지가 디지털적으로 너무 고루하다.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본이 지금 크립토나 웹3 같은 거에 너무 친화적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예 크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슬슬. 그리고 일본이 로보틱스 더럽게 잘해요. 로보틱스 기술 진짜 일본이 원천 기술 갖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로보틱스랑 소부장, IT 같은 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빡세게 보이는데 일본 정부에서도 되게 빡세게 미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볼만한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저는 근데 일본 주식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100주식 사고 막 그래야 되니까 좀 아쉽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그냥 1000만 원 있으면은 500주 살 수 있는 100주 살 수 있는 주식이 있을 테니까. 아주 그런 주식들 중에 골라서 보는 게 저는 지금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몇 퍼센트를 일본의 어떤 섹터를 삽니까? 저는 100% 기술 섹터 사겠죠. 1000만 원의 100%를 기술 섹터에 근데 일본에 저는 원래 주식 투자할 때 종목 5개 이상 절대 안 가져가고 많아도 3개였거든요. 이게 시드가 그러니까 달걀이 많으면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는데 그거 다 공부도 안 돼요. 그리고 달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한 바구니에 담는 편인데 거의 지금 포지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냥 달걀 자체가 저는 솔직히 하면 지금 저는 제 사업하는 거 현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식 투자보다는 그쪽이 훨씬 비중이 높아요. 저는 그쪽은 요식업 베이스가 크고 요식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크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기업 있으면 제가 차라리 그거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없으니까 사업하는 거라서 그쪽은 관련주가 없고 솔직히 그런 걸 빼면은 제가 볼 때는 일본 쪽에 관련된 이제 ETF나 뭐 미국 주식 같은 거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좀 매력적으로 보는 뭐 주식 이런 거 좀 있는지? 제가 국장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국장에서는 뭐 여러 뉴스들이나 이슈들 이런 거 보시고 들으실 테니까 요 기업은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데 매력적이네. 네이버 빼고. 아니 네이버 빼고. 제가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아니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원래 BYC 같은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BYC? 네. BYC요? 네. 근데 그런 류의 주식이 제가 볼 때 아시아재지 같은 게 될 것 같은데 넥스트로는 아시아재지나 IT형 인베스트먼트 얘네가 다 무슨 주식이냐면은 주주행동주의 붙은 주식들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BYC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얘는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냥 얘네가 아예 그냥 주주들이 진짜로 얘네 부동산 등기부 떼면서 모아가지고 저평가다 해가지고 주주행동주의 트러스트론이랑 같이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주가가 거의 2배 가량 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을 볼 때 저는 아시아재즈가 넥스트일 것 같고 JB 금융지도 좀 있었는데 걔네는 조금 붙은 것 같고 이미 배당 좀 올랐나 그랬던 것 같고
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약간 뉴스에 오르내리던 그런 스몰캡 이런. 왜냐면 저 라지캡은 그러니까 공부해서 살 거면 라지캡 사는 것보다 스몰캡 사는 게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래요. 공부를 할 거면 안 할 거는 삼성전자 사면 최고죠. 그거 너무 원론적인데. 그렇죠, 나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0초, 20초, 30초밖에 안 남아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사실 요즘에 주식시장 좀 최근에 몇 달 동안 너무 힘듭니다. 사실 뭐 항상 힘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더 힘든데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이채원 대표님이 그럴 땐 무역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냥 멘탈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시장을 떠나진 말고 멘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멘탈 관리 어떻게 해요? 저는 사실 그냥 사업하느라 바빠가지고 주식은 거의 그 방향대로 못 보게 되거든요. 그냥 방향대로 멘탈 관리가 되고. 근데 시장을 너무 많이 볼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하. 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종목과 섹터들 차라리 요거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 좀 흐린 눈으로 보든지. 흐린 눈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너무 따박따박 모든 이슈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결국 잃어요. 내가 지치고. 그리고 근데 흐린 눈으로 내가 한 5개 사놨으면 그중에 하나는 잘 가겠지. 뭐 이러면은 보통 생각보다 찍기가 그냥 나쁘지 않아 잘 가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물타기 절대 하면 안 돼요. 불타기 해야 돼요. 약간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지켜서 끊어라. 네. 오케이. 그거는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타기 한다는 그런 개념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 신승우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질문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소화를 못해가지고 오늘 좋은 질문 해주신 이분께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말티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둥이 노란톡 들어오셨어요. 치킨 하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AI와 기술 그리고 투자 전략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좀 웃으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5시에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